75세 김태임님은 3년간 매달 비타민 D 주사를 맞았습니다. 총 450만 원을 썼죠. 그런데 여전히 계단 오를 때마다 무릎이 아팠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김태임님은 깜짝 놀랄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네요. 비타민 D만으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비타민 D는 혼자서는 일을 제대로 못해요. 마치 요리할 때 쌀만 있다고 밥이 되는 게 아니듯이요. 그날 김태임님은 충격적인 진실을 알았습니다. 비타민 D에게는 2명의 특별한 동료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3개월 뒤 김태임님은 계단을 성큼성큼 올라다니고 계십니다. 주사 비용도 절반으로 줄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바로 오늘 김태임님을 바꾼 그 비밀을 여러분께 모두 공개합니다. 이 영상을 놓치시면 계속 돈만 쓰고 몸은 그대로일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김태임님처럼 달라질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생명을 구하는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김태임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한 이유를 알려면 먼저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보셔야 합니다. 비타민 D는 우리 몸에 들어와도 바로 일을 시작하지 않아요. 마치 새로 입사한 신입사원처럼 교육을 받아야 진짜 일꾼이 되는 거죠. 햇빛을 받거나 음식으로 들어온 비타민 D는 먼저 간으로 갑니다. 간에서 첫 번째 변신을 하죠. 그 다음엔 콩팥으로 가서 두 번째 변신을 합니다. 이때야 비로소 활성형이라는 진짜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변신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마그네슘이라는 도움이죠.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비타민 D는 제대로 변신하지 못해요. 더 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칼슘이 들어와도 뼈로 가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마치 택배가 잘못된 주소로 배달되는 것처럼요. 혈관에 쌓이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관절에 쌓이면 관절이 아파집니다. 그래서 칼슘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비타민 K가 꼭 필요해요. 칼슘아, 여기가 아니야. 뼈로 가야 해라고 정확한 길을 알려주는 거죠. 병원에서 받는 검사 결과를 보실 때도 이걸 알고 계셔야 해요. 수치가 정상이라고 나와도 실제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마치 은행 통장에 돈은 있는데 카드가 막혀서 쓸 수 없는 상황과 같아요. 김태임 님도 검사 수치는 정상이었어요. 하지만 팀워크가 안 됐던 거죠. 이제 왜 혼자서는 안 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다음에는 이 팀의 첫 번째 핵심 멤버, 마그네슘의 놀라운 정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선생님, 요즘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요. 그리고 눈밑이 자꾸 파르르 떨려서 거울 보기가 무서워요. 72세 박윤자 여사님의 하소연입니다. 병원에서는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어요 라고만 하더래요. 하지만 진짜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마그네슘 부족이었어요.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300개가 넘는 일을 합니다. 마치 만능 수리공 같아요. 근육을 부드럽게 해주고 신경을 안정시키고 혈압을 조절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비타민 D의 점화 플러그 역할입니다. 자동차 엔진에 점화 플러그가 없으면 시동이 안 걸리죠? 마그네슘이 없으면 비타민 D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어르신들이 마그네슘 부족에 특히 취약한 이유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음식을 적게 드시게 되고 위산도 줄어들어서 흡수가 잘 안 돼요. 게다가 일부 혈압약이나 이뇨제는 마그네슘을 몸 밖으로 내보내기도 하죠. 그럼 어떻게 마그네슘을 채워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음식이에요.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를 하루에 한 줌 드세요. 시금치나 근대 같은 푸른 잎채소도 좋고요. 두부나 콩도 훌륭한 마그네슘 공급원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견과류는 비싸고 매일 먹기 힘들어요. 그렇다면 다크초콜릿 한 조각은 어떠세요?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제품이면 마그네슘도 들어있고 기분도 좋아져요. 물론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고요.
보충제를 드실 때는 한 가지 주의하세요. 칼슘 보충제와 함께 드시면 안 돼요. 마치 좁은 문으로 두 사람이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처럼 서로 방해를 하거든요. 최소 이 시간은 간격을 두세요. 박윤자 여사님은 저녁마다 아몬드 5개와 다크초콜릿 한 조각을 드시기 시작했어요. 한 달 뒤 다리 쥐도 사라지고 눈 밑 떨림도 멈췄습니다. 이제 거울 보는 게 무섭지 않아요. 이제 마그네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다음에는 칼슘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비타민 K의 놀라운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칼슘 보충제를 5년 동안 꾸준히 먹었는데 골밀도 검사에서 여전히 나쁘다고 나왔어요. 게다가 혈관까지 딱딱해졌다고 하네요. 68세 이순자님의 절망적인 하소연입니다. 매일 칼슘을 챙겨 드셨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칼슘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의 전용 내비게이션입니다. 칼슘C, 혈관에 눌러앉으면 안 됩니다. 뼈로 가세요. 라고 정확한 길을 알려주는 거죠. K가 없으면 칼슘은 마치 주소를 잘못 받은 택배처럼 엉뚱한 곳에 쌓여요. 혈관에 쌓이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관절에 쌓이면 관절이 아픕니다. 정작 가야 할 뼈는 비어가고 말이에요. 비타민 K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K1은 채소에 많고 K2는 발효식품과 동물성 식품에 들어있죠. 그 중에서도 MK-7이라는 종류가 특별해요. 하루에 한 번만 먹어도 오래 지속되거든요. 그럼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나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건 청국장과 된장이에요. 일본의 나토가 유명하지만 우리 전통 발효콩 음식도 K가 풍부합니다. 냄새가 부담스럽다면 김치와 함께 드시거나 파를 많이 넣어 보세요. 달걀 노른자나 고등어, 꽁치 같은 기름진 생선에도 들어 있어요. 치즈 중에서는 고다 치즈나 체다 치즈가 좋고요. 보충제를 선택하실 때는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바이터먼 K as MK-7이라고 정확히 써 있는 제품을 고르셔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은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비타민 K가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서 천천히 일정한 양을 꾸준히 드시는 방법을 찾으셔야 해요. 이순자님은 의사와 상의한 후 매일 아침 된장국 한 그릇과 달걀 하나를 드시기 시작했어요. 6개월 뒤 골밀도가 눈에 띄게 좋아졌고 혈관 건강도 개선됐습니다. 이제야 칼슘이 제자리를 찾아간 것 같아요. K는 단순히 뼈만 좋게 하는 게 아니에요. 혈관도 함께 지켜주는 일석이조의 영양소랍니다. 다음에는 이 세 영양소가 어떻게 팀을 이루어 우리 몸을 지키는지 그 놀라운 팀워크의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이 세 가지를 함께 먹으면 정말 달라지나요? 언제쯤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77세 최영수님의 간절한 질문입니다. 3년간 여러 영양제를 시도해 봤지만 번번이 실망했거든요. 이제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마치 정교한 오케스트라 같아요. 비타민 D는 지휘자, 마그네슘은 반주자, K는 솔로 연주자, 칼슘은 주인공입니다. 이들이 조화롭게 연주해야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죠. 먼저 장에서 칼슘이 흡수됩니다. 이때 비타민 D가 더 많이 들어와 라고 문을 활짝 열어줘요. 들어온 칼슘은 혈액을 타고 전신을 돌아다니죠. 그 사이 콩팥에서는 마그네슘의 도움으로 비타민 D가 활성형으로 변신합니다. 마치 슈퍼히어로가 변신하는 것처럼요. 이 활성형 D가 진짜 일꾼이에요. 이제 K2의 차례입니다. K는 두 가지 특별한 단백질을 깨웁니다. 하나는 뼈야 칼슘을 받아라 라고 신호를 보내는 오스테오칼신이에요. 다른 하나는 혈관아 칼슘 받지 마 라고 막아주는 MGP라는 단백질이죠. 그래서 칼슘이 정확히 뼈로 가서 뼈를 단단하게 만들고 혈관은 깨끗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여기에 가벼운 운동까지 더해지면 금상첨화입니다.
걷기나 계단 오르기 같은 체중 부하 운동은 뼈에게 더 강해져야 해. 라는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런데 최영수 님처럼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뼈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우리 몸의 뼈는 항상 부서지고 다시 만들어지는데 이 과정이 몇 개월씩 걸립니다. 마치 오래된 집을 리모델링하는 것과 같아요. 보통 첫 번째 변화는 1-2개월 후부터 느끼실 수 있어요. 다리에 쥐가 안 나네? 무릎이 덜 아픈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요. 3-6개월 정도 꾸준히 하시면 더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실 거예요. 계단 오르기가 수월해지고 허리 통증이 줄어들고 잠도 더 깊이 주무시게 될 겁니다. 최영수님은 4개월 만에 극적인 변화를 경험했어요. 이제야 진짜 팀워크가 뭔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한 가지만 과다하게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균형이 핵심입니다. 마치 요리할 때 소금만 많이 넣는다고 맛있어지지 않는 것처럼요. 다음에는 이 완벽한 팀워크를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하실 수 있는지 하루 루틴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이론은 알겠는데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루 일과를 어떻게 짜야 할까요? 74세 김정숙님의 실용적인 질문입니다. 좋은 정보를 알아도 실천하기 어려우면 소용없으니까요. 오늘 공개하는 하루 루틴은 김정숙님이 6개월간 실천해서 완성한 레시피예요. 복잡하지 않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아침 7시 하루의 시작. 일어나시면 따뜻한 물 한 잔부터 드세요. 그리고 아침 식사로 된장국이나 청국장 한 그릇을 준비하세요. 여기에 K가 들어있어요. 달걀 하나와 김치, 나물 반찬을 곁들이시면 완벽합니다. 보충제를 드시는 분은 이때 K를 식사와 함께 드시면 됩니다. 지용성이라 기름진 음식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되거든요. 점심 12시 햇볕과의 만남. 점심은 하루 중 가장 든든하게 드세요. 식사 후에는 비타민 D 보충제를 드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햇볕 산책입니다. 15-20분 정도 얼굴과 팔을 햇빛에 노출시키며 천천히 걸어보세요. 겨울이나 흐린 날에는 실내에서 창가 근처에 앉아 계시기만 해도 도움이 됩니다. 오후 3시 간식 시간. 출출할 때쯤 견과류 한 줌을 드세요. 아몬드 5-6개나 호두 3-4개 정도면 충분해요. 여기에 따뜻한 차 한 잔을 곁들이시면 마그네슘을 자연스럽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저녁 6시 칼슘의 시간. 저녁에는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멸치볶음, 뼈째 먹는 작은 생선, 두부찌개, 요거트 등이 좋아요. 과식하지 마시고 적당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칼슘 보충제를 드시는 분은 마그네슘과 2시간 간격을 꼭 지키세요. 저녁 식사 후 2시간 뒤에 드시면 됩니다. 저녁 8시 마그네슘과 휴식.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벽에 손을 대고 까치발 들기를 10번,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10번씩 2세트면 충분해요. 마그네슘 보충제는 이때 드시면 근육 이완과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다크 초콜릿 한 조각도 좋은 선택이에요. 밤 10시 숙면 준비. 스마트폰 화면 밝기를 줄이고 따뜻한 물로 발을 담그세요. 충분한 수면이 뼈 건강에도 중요하거든요. 주간 계획. 매일 걷기 6,000보 정도 본인 체력에 맞춰 조절. 주 2-3회 밴드 운동이나 가벼운 근력 운동. 월 1회 체중과 허리둘레 측정해서 기록. 김정숙님은 이 루틴을 3개월 실천한 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잡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이제 습관이 됐어요. 기억하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80% 정도만 지켜도 충분합니다. 다음에는 안전하게 실천하기 위한 체크리스트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의사들은 알려주지 않을까요? 혹시 부작용은 없을까요? 79세 정혜진님의 걱정스러운 질문입니다.
건강에 좋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현명한 분이세요.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어요. 오늘은 안전하게 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드시는 모든 약을 적어가세요. 특히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 이뇨제, 스테로이드는 꼭 말씀드려야 해요. 그리고 과거에 신장결석이나 고칼슘 혈증이 있었는지도 확인하세요. 최근 받은 골밀도 검사 결과와 신장기능 검사 결과도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선생님, 비타민 D와 K, 마그네슘을 음식과 햇볕, 가벼운 운동과 함께 균형 있게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복용하는 약과 제 건강 상태에서 안전한 범위를 함께 정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정중하게 상의하세요. 의사 선생님도 여러분의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비타민 D는 어르신의 경우 결핍이 흔해서 의사가 개인별로 적정량과 기간을 정해 주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혼자서 고용량을 장기간 드시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음식을 우선으로 하고 보충제는 위장 부담과 신장 기능을 고려해서 천천히 시작하세요. 비타민 K는 성분표에 MK-7이라고 정확히 표기된 제품을 선택하시고 와파린 복용자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특별히 주의해야 할 분들,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 활동성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 담석이나 신장결석 병력이 있는 분, 출혈 위험이 있는 분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어지럼증이나 저혈압, 시력 문제가 있어서 낙상 위험이 높은 분들도 운동 부분을 조심스럽게 시작하세요. 한 달에 한 번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세요. 햇볕 산책을 일주일에 몇 번 했는지, 발효식품을 며칠이나 드셨는지, 견과류나 잎채소는 얼마나 드셨는지 기록해 보세요. 칼슘과 마그네슘을 2시간 간격으로 드셨는지,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는 깔았는지, 계단에 손잡이는 설치했는지도 점검하세요. 수면의 질이나 통증 정도, 활동량의 변화도 간단히 적어두시면 나중에 의사와 상담할 때 도움이 됩니다. 정혜진 님처럼 2주 만에 완전히 달라질까? 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건강한 변화는 3-6개월에 걸쳐 천천히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통증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활동성이 늘어나고 마지막에 검사 수치가 개선되는 순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정혜진 님은 이런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안전하게 시작했고 5개월 만에 이제 건강관리가 재미있어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 장에서는 여러분과 함께할 특별한 챌린지를 제안드리겠습니다. 김태임님, 박윤자 여사님, 이순자님, 최영수님, 김정숙님, 정혜진님. 오늘 영상에 등장한 모든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고 팀워크의 힘을 믿고 실천하신 것입니다. 한 알의 기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 돌아가는 톱니어 바퀴의 힘은 분명히 있어요. 비타민 D가 흡수의 문을 열고 마그네슘이 작동 스위치를 켜고 K가 정확한 배달을 책임지고 거기에 햇볕과 걷기와 근력이 더해질 때 여러분의 콩팥과 뼈가 동시에 웃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저와 함께 3-6개월 건강 챌린지를 시작해 보실까요? 매일 아침 발효콩 음식 한 그릇과 달걀 하나로 K 충전. 매일 점심 든든한 식사 후 햇볕 산책 15분으로 D 활성화. 매일 간식 견과류 한 줌으로 마그네슘 보충. 매일 저녁 칼슘 음식과 가벼운 스트레칭. 매일 밤 마그네슘과 함께 깊은 잠. 매주 걷기 6,000보와 간단한 근력 운동. 매월 변화 기록하고 안전 점검.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80%만 지켜도 분명히 달라집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체크리스트를 올려놨어요. 한 달 뒤, 3달 뒤에 여러분의 변화를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덜 아파요. 계단 오르기가 한결 수월해졌어요. 밤에 다리 쥐가 안 나요. 이런 작은 변화라도 좋으니까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될 거예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물어보세요.
어려운 전문 용어는 쉬운 말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와파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은 꼭 주치의와 상의하시고 혼자서 용량을 마음대로 늘리거나 줄이지 마세요.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소중한 건강 지혜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픈 분들이 계시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함께 건강해져요. 다음 영상에서는 겨울철 DKE 마그네슘 용량보다 중요한 것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타이밍과 음식 조합, 그리고 낙상 예방법까지 더 자세히 다룰 예정이에요. 3개월 뒤, 6개월 뒤, 여러분이 정말 달라졌어요. 라고 댓글을 남기시는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어르신의 걸음이 가벼워지고 허리가 곧게 펴지는 그날까지 저희가 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